좌쪽부터 이재훈 PD, 최다니엘 씨, 박은빈 씨, 이지아 씨, 김원혜 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지아 씨의 그 포스가 드라마에서 또 여기까지 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탐정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PD께서 오늘의 탐정에 대한 작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PD입니다. 저희 제작 발표를 위해서 찾아오신 많은 기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드라마는 홍보문께서 보셨듯이 신호러 스릴러고요. 초자연적인 상대를 맞서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 맞습니다. 맞고요. 그동안 KBS에서는 전설의 고향 정도에서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16부작 미니 시리즈로 좀 새로운 소재의 드라마를 이번에 기획하게 됐고 열심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다니엘 씨부터 이제 차례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 소개, 인사와 함께 자신이 맡은 역할 소개, 그리고 오늘의 탐정 출연하게 된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탐정에서 이다일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탐정이란 작품을 처음 봤고 굉장히 설레면서도 굉장히 또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과 또 작가님 그리고 또 제작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너무나 고마움을 항상 표현은 못하지만 현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그 노력이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재밌게 선사됐으면 좋겠고요. 귀신도 나오고 약간 호러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또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더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판타지적 요소나 어떤 로맨스 부분도 이렇게 있는 그런 복합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면서 각각 다른 재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새로운 시도의 새로운 복합 장르의 드라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박은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정여울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건 저는 인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재훈 감독님과 한지환 작가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미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겠다 싶은 생각이 컸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역할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지금 현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비록 이렇게 감정씬도 많고 좀 호러적인 요소 때문에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즐겁게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이지 너무나도 더운 폭염과 또 이런 자연 재해에 맞서서 열심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런 뜨거운 열기와 열정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비 씨였고요. 다음 이지아 씨. 안녕하세요. 선우의 역할을 맡은 이지아입니다. 이 선우의 역할은 의문의 빨간 드레스를 계속 입고 그 사건마다 등장을 하는데 기이한 사건 속으로 모두를 빠뜨리고 또 사건을 미궁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여인입니다.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스포 관련 때문에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 호러 스릴러라는 드라마 장르가 워낙 또 흔하지 않은 독특한 소재이고,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제 캐릭터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에요. 되게 독창적인 설정의 그런 캐릭터라서 배우로서 너무 욕심나고 꼭 한번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진짜 이지훈 감독님, 한지원 작가님 함께 작품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지아 씨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김원애 씨. 네, 탐정사무소 어퓨 굿맨의 한상섭 소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원혜입니다. 우선 이제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찾아오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일단 감독님 너무 사랑하고 또 작가님의 어떤 필력을 믿었고 또 좋은 배우들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뭐 주저없이 참여하게 됐고요. KBS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영화 같은 비주얼의 드라마입니다. 저 찍을 때 몰랐는데 이 그림 보고 몹시 흥분했어요.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미국에는 금요일을 주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땡스 가린 프라이데이라는 외식 업체가 있는데 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이시여 저희에게 수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GI Wednesday. 네, 고맙습니다. 역시 김원혜 씨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건넬 테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자리를 좀 깔까요? 몇 개 좀 질문을 드리면서 또 중간중간 생각나실 때마다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팀워크도 그렇고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그 분위기 메이커를 했는지 제 생각에는 최다니엘 씨가 최다니엘 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최다니엘 씨 촬영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네.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약간 호러 느낌이 있고 스릴러 느낌이 있어서 긴박한 영상이 나오겠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서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럽니다. 가끔씩 이렇게 방금 원혜 선배님이 이렇게 감독님 사랑합니다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유머도 많이 있고 그런 현장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사실 되게 어려운 작품인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찍으면서 계속 들어요. 이 정도 찍었으면 대충 이 드라마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갈만도 한데 매번 할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되게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다들 그렇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또 4명 배우가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는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이재훈 PD께서는 이 4분의 배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는지 또 캐스팅 비하라든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옆에 있는 최다니엘 배우 그러니까 PD들인 저희들도 서로 물어봐요. 아마 배우들이 이제 드라마 새로 시작하기 전에 무슨 드라마 지금 제안 받았는데 거기 감독 어떠냐, 작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PD들끼리 이 배우 캐스팅하고 싶은데 어떤 그 같이 작품을 본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KBS는 최다니엘 배우에 대해서 그 배우가 어땠다고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송국이에요. 그만큼 이제 작품을 같이 해본 선후배들이 많았고 그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코믹이면 코믹, 멜로면 멜로, 뭐 감정씬이면 감정씬 다 되는 배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이제 저희끼리 정말 어떤 현장보다도 머리를 맞대고 장면을 만들어내는 현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고마운 배우입니다. 그래서 캐스팅하기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박은빈 배우는 저희가 어쨌든 사람이 이제 다치고 죽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무서운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동시에 우리 드라마가 밝음을 유지하고 또 보는 사람들이 너무 보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막 무서워서 이제 채널을 돌리고 싶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밝은 에너지가 한 축을 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은빈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밝은 이미지, 그리고 현장 이 밝은 이미지는 실제 본인의 이미지이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제 만나 보니까. 그래서 워낙 연기도 잘 하고 또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충분히 신뢰하고 캐스팅을 하였고요. 또 뭐 연출 입장에서는 또 다분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드라마에 도움이 될 그런 지점들도 어느 정도 전략적이었지만, 네, 촬영하면 할수록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를 지금 담당해 주고 있는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아 배우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만나면서 새로운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홍보 기사에서 나왔듯이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미스테리한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저조차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을 많이 가지면서 캐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 배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런 이미지가 우리 드라마와 이 역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 배우의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연기력은 역시 그 연출 입장에서 굉장히 찰떡같이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카메라 그 앵글을 통해서 본 이지아 배우의 모습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아니고 동작이 크지도 않고 순간순간 보여주는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끔 이제 배우가 저한테 한 번 더 가지 않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첫 테이크에서 이 표정이면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보여줬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분명하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좋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원혜 형님 사랑합니다. 네, 김과장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김원혜 배우고요. 네, 그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본인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가장 좋았던 거는 함께 씬을 이제 출연하는 배우들과 소통을 제가 어떤 따로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십니다. 하시고 서로 더 대본에 표현하는 바를 잘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막 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쭈뼛쭈뼛했던 그 동료 후배 배우들이 원혜 선배하고는 이제 그 같이 씬 안에서 함께 하면은 훨씬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워낙에 익살맞은 특유의 그 재밌는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아까 그 박은빈 배우 그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 이유로 이 드라마가 너무 무섭게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네, 이재훈 PD가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배우마다 그 애정을 담아서 모든 얘기를 다 해줬고요. 이재훈 PD가 이제 얘기할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박은빈 씨 같은 경우는 그간 맡은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밝은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첫 호러 연기 아니겠습니까? 호러 연기 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정서를 해칠 만한 장르들은 조금 피해 왔었었는데요. 그래서 호러를 약간 무서워해서 어떻게 이게 비춰질까 걱정도 했었는데,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더 무서워도 재밌겠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쩌면 이 호러 스릴러 장르가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저 또한 방송 보는 게 기대가 됩니다. 호러 장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문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이제 연기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청각적인 뭔가 감각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연기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는 뭔가 머리로 계산하다기보다 좀 더 그때그때 상황과 감정에 충실해서 조금 오감을 좀 더 열어두고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반응으로 하여금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감하시고 감정이입하시고 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감을 연 연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지아 씨 같은 경우는 나의 아저씨 이후에 바로 오늘의 탐정에 캐스팅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서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탐정의 어떤 점이 이지아 씨를 사로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장르와 또 내용과 독창적인 캐릭터가 너무나 저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또 욕심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컸고 무엇보다 그래서 감독님 작가님과 함께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서 바로 다음에 쉬지도 못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하게 됐는데 촬영하면서 배우분들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이 너무 현장이 정말 즐거워요.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저희 장르와는 좀 다르게 너무 재밌고 코믹하게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질문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화 백솔미 기자고요. 저 이지아 씨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앞선 질문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나의 아저씨에서는 조금 매력적인 40대 여성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공포스러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캐릭터랑 장르에 욕심이 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셔서 욕심을 내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사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작품을 올해만 드라마 2편에 출연하시는데 앞으로 좀 드라마 활동을 예전보다 좀 활발하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정말 작품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정말 작품을 다작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인연이 잘 닿아서 이렇게 다른 작품을 바로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죄송해요. 제가 캐릭터를 뭐라고 하셨다? 욕심을 내신 그 구체적인 그 캐릭터에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대치가 있어서 욕심을 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또 캐릭터를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큰일 났네. 제가 인터뷰 연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도 많이 동원해야 됐고 또 이런저런 레퍼런스가 될 만한 영화들도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의문의 여인이고 신비롭고 미스테리하다 보니까 감정으로 또 표정이나 이런 연기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제 과거에 대한 부분도 뭔가 씬이나 대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하는 게 가장 어렵네요. 왜냐하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더 말씀하시다가 또 실수로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 제가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할까 그런 봐. 미스테리한 거에 대한 어떤 감정신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돼서 좋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설정이 나중에 드라마 네. 보시면은 이 설정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로서 내가 이런 부분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네. 나서 택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기 뒤에 질문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저 KBS 연애수첩이고요. 최다니엘 배우님하고 김원혜 배우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감독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최다니엘 배우님이 KBS 작품에 연달아 출연을 하시면서 KBS 공무원 배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안경 착용을 안 하시고 나오시잖아요.
뭐 이게 캐릭터를 위한 설정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안경미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국내에 이제 탐정물이 흔치가 않은데도 배우분 탐정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깐 질문 좀 기억 좀. 왜냐면 첫 번째 KBS 공무원설. 예. 일단 KBS 공무원설. 참고로 저희는 공무원 아닙니다. KBS 직원설로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KBS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다른 드라마나 영화도 했었었는데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됐었고, 그게 어떤 의도를 했다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돼서 같이 또 다시 한번 KBS에서 이게 오늘의 탐정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가족 같고 편하고, 그래서 저는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또 하고 되게 그랬기 때문에 또 감독님도 만나고 여기 배우분도 같이 만나서 작품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미남, 뭐 안경을 이제 벗고 나온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냥 캐릭터상, 그래서 설정 상황상 그리고 그냥 조금 뭐 안경이 불필요할 수 있겠다, 오히려 조금 걸리적거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뭐 저는 항상 작품을 할 때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작품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같이 감독님과 작가님과 제작진분들과 논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그게 뭐 꼈다 안 꼈다가 큰 의미가 없는데, 또 이제 봐주시는 분들은 저희 끼고 약간 이런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고, 또 이런 모습도 이렇게 봐주셔서 또 사랑해 주시면 좋고,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일단은 작품이 먼저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 뭐였지? 저도 잊었어요. 탐정을 위해. 예. 탐정을 위해 뭐 준비했던 건 일단 레퍼런스 무비나 미드나 드라마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봤고요.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좀 전형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도 제작진에서, 감독님도 그랬었고 저도 약간 동의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낼까, 오히려 안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탐정 같지 않은데 탐정이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다가가면 어떨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다가가게 됐고, 좀 더 외형적으로는 조금 그로테스크하고 조금 친화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 다가가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최다니엘 씨 같은 거 저는 오늘 이제 안경 벗은 모습 처음 뵀는데 저는 안경 벗은 모습이 좋은데요. 굉장히 더 젊어 보이고 더 남성미 넘치고 멋있습니다. 예. 자, 김원혜 씨께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뭐 앞서 포토타임에서부터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또 애드리브와 코믹한 열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엄지를 축혀 세우는데, 대본 받으시면은 애드리브를 평소에 구상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바로바로 즉흥적인 건지, 정말 그 말 그대로 오늘의 탐정에서도 그런 애드리브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애드리브는 약간은 이 양념 같은 거고요. 네. 빈 틈을 뭐 메우는 거고, 본질은 대본이고요. 캐릭터니까 그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애드리브를 생각합니다. 예. 그 선은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작가님의 의도는 절대 해치는 걸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스스로 조금 과유불급이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이제 편집점을 두고 애드립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편집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제 선택권을 이제 감독님께 드리고. 네. 그리고 뭐 최다니엘 씨가 과거에 KBS 직원이었다면 저는 최근에 KBS 직원입니다. 올해 벌써 KBS 작품이 3개 연속인데 하지만 연기상은 타 방송에서 받는다는 이런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파업으로 좀 어순했다 치고 올해는 이제 KBS 정상화 원년인 만큼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예, 기대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연말에 뵙겠습니다. 네. 뭐 워낙 또 연기하면 김원혜 씨니까 그래서 탐정 연기하실 때 뭐 참고하거나 준비하신 건 없으세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정도 예, 참고했습니다. 예. 베네딕트 나왔습니다. 네, 셜록입니다, 셜록. 저 가운데 계신 분께 좀 마이크 좀 더 건네 주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박은빈 씨랑 최다니엘 씨 탐정과 조수 케미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붙는 씬이 많아서 두 분의 케미 만나보니 어땠는지 좀 소감 부탁드리고요. 뭐 최다니엘 씨는 박은빈 씨 외에도 김원혜 씨랑 또 붙는 장면이 많을 것 같은데 선배님에게 뭐 어떤 점을 좀 조언을 받았다든지 케미는 어땠다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포랑 수사물 같이 좀 복합적이고 새로운 장르를 아까 좀 기대감을 표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대하는 성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청률 공략도 좋고 이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아무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다니엘 오빠를 처음 이제 작가님 사무실에서 뵀는데 너무나도 내추럴한 모습으로 지금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이다일 모습 이퀄 약간 최다니엘 오빠 모습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네 저에게 인사를 해주셔서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덕분에 너무 친화력 있게 다가와 주셔서 제 기준에서 굉장히 빨리 친해진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한 2달 반 정도 촬영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아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감독님도 또 오빠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한 장면, 한 작품을 위해서 모두가 공동 목표로 달려가는 이 과정이 되게 가치 있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이런 점들이 좀 웰메이드 드라마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저 뒤에 남자분께 예. 그리고 그 뒤에 뭐 복합 장르에 대한 기대랑 개인적인 기대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르가 그 처음에 이제 그 기획 의도나 이런 거 받았을 때도 호러, 판타지, 스릴러 이렇게 약간 복합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찍으면서 오히려 약간 퓨전처럼 퓨전 음식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되게 의외로 되게 맛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고에서는 조금 뭐 호러나 약간 스릴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왔지만 그걸 잃지 않고 가면서 다른 어떤 판타지적 요소나 어떤 로맨스라든가 어떤 드라마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같이 버무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악의 연대기라는 영화를 이제 잠깐 참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굉장히 막 세고 막 압박 막 이런 걸 되게 원했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의 톤이 약간 좀 부드러운 결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극장에서 커플이나 어떤 여자 관객 수가 좀 분포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막 세고 막 남자다운 거는 보다는 서로 다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게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 또한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국한된 시청자층보다는 좀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며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 오싹하고 짜릿함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인 기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 9%? 10%? 네. 10%? 10%. 10%. 예, 10%.
예, 최다일 씨 그리고 앞서 그 김원혜 씨하고 케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 그 얘기 좀 보충으로 또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정말 더 많이 그런 케미가 더 뭔가 이야기가 많으면 참 재밌겠다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 그건 아마 감독님도 되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같이 수사도 하면서 같이 붙어 다니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원혜 씨 표정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약간 그런 분위기 좀 보이고요. 자, 저기 또 질문 있으신데요? 네, 저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그 이재훈 PD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에서 해봤자 얼마나 무서운 공포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예고 영상을 보니까 이게 TV에서 볼 수 없었던 공포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조차 드는데요. 조금 전에 그 김원희 씨가 KBS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 연출자로서 그 이런 좀 새로운 공포물 드라마에서 그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넘어야 되는 벽이 뭐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물이라면 사실 그 흔히 그 정형화된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게 특수효과일 수도 있고, 뭐 CG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예고편을 보니까 CG보다는 뭐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았는데 좀 더 실감나는 공포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째 질문에 말씀드리자면 KBS 내부에서는 일단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선배들도 반겨주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이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어떻게 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분위기를 암시하고 상상하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러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무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많은 잘 만든 CG가 돋보이는 영화들과 드라마들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CG로 더 이렇게 놀라운 드라마를 만드는 것, 아예 전략을 달리해서요.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무섭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흉측하고 깜짝 놀라고 이런 모습보다는 마치 정말 우리 집 화장실 문을 열면은 뭐가 나올지 않을까, 우리 옷장 위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일상적인 공포를 좀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CG 자체는 지금 저도 그렇고 저도 영화 볼 때마다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유심히 보잖아요. 그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짜를 만들기보다는 진짜가 있대 그거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호러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러물을 오락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러 팬들이 기대하는 이제 팬 서비스 같은 장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오싹하고 깜짝 놀라가는 장면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단막극을 4년 전에 준비할 때 역시 호러물을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첫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호러 영화를 여름 내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너무 보기 불편한 장면들을 많이 보고 그때 이제 얻은 교훈은 재밌는 호러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게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고 사운드로 사람을 놀래키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고요. 이번엔 저희는 좀 그런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분위기로 몰아주고 사람들이 이제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까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놀라더라도 진짜 이런 얄팍한 수에 내가 놀랐구나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할 수 있는 일상의 공포라는 말이 많이 와닿고요. 몇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기자님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앞쪽에 두 번째 줄에 계시는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저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전작이 김과장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드라마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이번 드라마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작과 많은 드라마라서 연출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들 선배 동료들이 얘기하지만 드라마는 할 때마다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정말 어렵고요. 김 과장 때는 얼떨결에 정신없이 이제 재밌게 만들었고 그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번 작품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장은 마찬가지로 즐겁고요. 저희끼리는 재밌게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그 전 방금 전에 대답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김 과장과 비교를 하자면은 김 과장 때는 굉장히 이제 황당한 사건들도 많았고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뭐 저희끼리 뭐 요절복통 코미디를 막 벌이고 그랬지만 그와 동시에 만드는데 또 더 중점을 뒀던 거는 그런 주인공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배경에 그 일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축으로 미술이나 이제 다른 이제 그 화면에 비칠 동료 배우들은 굉장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들, 그런 이미지들 배우들을 캐스팅할 노력을 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의 탐정도 이 귀신이 나오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쫓다 보면은 자칫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와 또 다른 축으로 하지만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인물 그리고 정말 내가 가봤던 것 같은 그런 배경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술적인 면에서도 중점적으로 이제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잘 살아야 이제 이 오늘의 탐정을 보면서 이거 가짜네, 이거 뭐 무섭기만 하고 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반응보다는 거기에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가운데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권미성 기자라고 합니다. 그 배우들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제 드라마가 공포물이다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나 혹시 촬영장에서 뭐 귀신을 봤다던가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배우들이 밝혀주는 오늘의 탐정 관전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약간 끝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공포물 찍다 보면은 예. 말씀 더 네. 예. 그 김원혜 배우님 최근에 그 25일 날 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배우 김원혜 씨라고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 김원혜 씨가 그 옆자리 7명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선행한 이유가 있다면 네. 식사를 계산을 대신 해줬다는 그런 글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럼 약간 좀 종합을 해서 이 질문이 거의 끝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공포물 같은 경우에 찍다 보면 촬영장에서 굉장히 그 에피소드도 많이 생기고 뭐 공포물 찍다가 뭐 정말 귀신을 봤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촬영장에서 정말 이 장면 내가 너무 무서워 귀신을 본 것 같았다 뭐 그런 경험이라든지 한 마디씩 해주시고 김원혜 씨는 그 SNS에 올라온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원혜 씨 그 사건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남모르게 베푼 선행인데 어떻게 기사화가 됐는지 저도 회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정말 왼손도 모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오늘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예, 그거 뭐 짧게 한마디 듣고 예. 뭐 촬영하시면서 예. 혹시 정말 귀신을 봤다던가 아니면 이 장면은 뭐 옆에 배우의 그 너무 실감나는 장면 막 놀랐다거나 이런 거 없으셨는지요? 아니, 정말 많은데요.
정말 많지만 또 그럼 또 그 뭐 스포일러 같은 거는 예. 그냥 무서운 장면이 많아서 저 역시도 그런 장면을 찍었고 잠깐 딴 세계로 갔다 오는 경험을 순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세서 아마 감독님이 방송에 내보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나오겠죠? 못 나오겠죠? 예. 뭐 그런 경험들을 찍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 정도의 예. 또 여기 말로만 들으니까 굉장히 상상이 자극이 되는데 옆에 또 이지아 씨 어떤 그런 경험들 촬영장에서 경험들 뭐 제가 귀신을 본 경험은 없고요. 촬영하는데 제 씬이 밤 씬이었는데 그 건물도 폐건물이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쓱 지나가서 아까 보셨죠? 여기 문 딱 닫히고 저 혼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씬이었는데 가서 문을 닫히고서 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너무 무서웠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태프분한테 저 좀 기다려 달라고 저 가면은 혼자 있는 거 너무 무섭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밤에 찍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은 좀 오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빼고는 현장에서 너무 즐겁잖아요. 저희 진짜 배꼽 잡고 웃으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박은빈 씨. 네, 저는 아까 하이라이트에서도 이제 잠깐 언뜻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런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뭔가 난투극 같은 것도 벌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배우분들이 몰입을 해서 위협을 가하시니까 그 살기가 느껴져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하지를 못하고 정말 이게 사지가 굳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위협하셨던 선배님께서 너는 지금 한 3번은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되게 뭐 나름의 액션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서로의 기운에 눌려서 약간 가위 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으셨어요? 예, 정말이지 이게 막 그렇게 몰입을 해서 정말이지 저를 막 죽일 듯이 다가오시고 이러니까 그 기운이 엄청나더라고요. 누가 가장 다가오던가요? 방송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게 쪼는 맛이 있죠. 자, 최다니엘 씨. 네. 아마 저는 진짜 실제로 좀 느꼈던 건데 뭐 귀신을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그 안에 드라마적 요소도 있고 뭐 스토리상 필요한 부분 어떤 감정신도 있고 한데 그저께 얼마 안 됐어요. 한 엊그저께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기 은빈 씨랑 같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찍는 씬이 있었는데 항상 되게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되게 당찬 모습과 좀 더 주체적이고 좀 더 무서워도 그런 걸 티 안 내고 하는 그런 여울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고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저도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나중에 되게 좀 이렇게 슬피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 장면에서 그때 이제 은빈 그러니까 여울이의 표정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되게 찡하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굉장히 억장이 막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씬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왜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서울 거야, 강인할 거야, 뭐 약간 답답할 거야, 꽉 막혀 있을 거야 했는데 그런 사람의 어떤 약한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아버지의 어떤 뭐 약한 모습을 보거나 뒷모습을 보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되게 감정이 되게 오묘했었고 그 얼굴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그 찍고 이제 저 컷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은빈 배우의 이제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좀 혼자서 좀 촬영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고 되게 공감할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면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간중간 포인트로 콱콱 집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몰입을 하셔서 들으면서도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다시 이제 김원혜 씨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이 드라마 이 부분 보시고 시청하시면 재밌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요. 마무리로 이재훈 PD가 정리를 해 주시죠. 막장과 부자들의 얘기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9월 5일부터 수요일 밤 10시에 7번 앞에 계시면 됩니다. 7번. 네.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7번. 네. 저희 드라마는 꼭 불을 끄고 혼자 보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공포와 오싹함을 최대치로 이끌어서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세요.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인데 10시에 1시간 정도가량 드라마를 보시고 너무 무서워서 잠을 또 못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재미있게 정말 카타르시스 느끼면서 보시고 또 꿀잠을 주무실 수 있게 아마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한 번만 먼저 시청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시청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더 이른 날에 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아마 방영을 해서 여러분께 다가갔으면 좀 더 시원하고 뭔가 오싹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가을이 또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 부분을 그 즈음에 우리 드라마가 이제 여러분께 찾아갈 텐데 아직은 늦더위가 있잖아요. 그때 살짝 오싹하게 해주면서 약간 가을로 접어들면서 쓸쓸함을 약간 생각지 못한 로맨스와 생각지 못한 이런 감정들이 약간 나를 위로해 주면서 겨울로 접어들 때 우리가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다 끝나는 그런 뭔가 계절과 딱 맞는 정말 간절기에 딱 맞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예. 굉장히 재미와 어떤 감정적인 요소와 오싹함이 딱 버무려져 있는 그거 다 의도하신 거라고 들었었는데 간절기 카디건 같은 드라마. 예. 더 일찍 시작할 때 죄송하고요. 네. 말씀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시도고 쉽지 않은 작업인 만큼 끝까지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대본이 이제 늦지 않게 쫓기지 않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지금 작업실에 계신 한지한 작가님이 굉장히 디테일한 대본을 빠르게 그리고 본인이 작업이 늦었을 때 배우나 스태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대본 열심히 쓰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회까지 작업에 차질이 없게 끝까지 빨리 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다니엘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는 늦장마, 가을 장마가 와서 좀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또 늦더위. 이번 더위 워낙 더웠잖아요. 워낙 더울 때 방영이 됐으면 에어컨 때문에 더 추울 수 있어요. 이제 에어컨을 틀기 애매할 때, 더울 때 이 드라마를 보시면 더위도 잊으시고 정말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출연진께 좀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